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큐라클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큐라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앞서 회사 홍보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난치 질환의 새로운 희망 큐라클. 큐라클은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차단에 기반한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꿈의 차세대 바이오 기업입니다. 큐라클은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병장수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는 혈관. 특히 모세혈관은 지금 차세대 신약 개발의 핫스팟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인체의 혈관 중 95%를 차지하는 모세혈관은 모든 세포와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통로입니다. 최근 다양한 과학적 연구들이 각종 난치성, 대사성 질환 및 염증 질환이 모세혈관의 파괴와 기능 장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혈관 치료의 1세대로 볼 수 있는 관상동맥혈관 중심의 고지혈 및 항혈전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판되었습니다. 이후 2세대에 해당하는 모세혈관의 상장인자를 타겟으로 한 치료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큐라클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료제 개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3세대 신약이 혈관 질환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단일 타겟으로 치료가 불가능했던 난치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모세혈관을 직접 타겟으로 하여 다중작용으로 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큐라클의 솔바디스는 체계적인 표현형 기반 스크리닝을 통해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차단하는 제3세대 혈관 관련 혁신 신약 개발에 특화된 독창적인 플랫폼입니다. 당뇨, 노화, 비만, 감염, 고혈압, 알레르기, 활성산소 등 병리적 환경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종류의 활성 물질이 혈관 내피 장벽을 파괴하고 조직으로 염증 세포를 유입하며 내피세포의 사멸을 일으켜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큐라클이 개발한 CU06은 혈관 내피 세포막에 특이적으로 작용하여 혈관 내피의 구조 및 기능을 복원함으로써 혈관의 누수와 조직 염증을 차단하는 탁월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약물은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관문 치료제로 확장될 것이며 환자의 치료 효능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큐라클이 연구 개발 중인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난치 질환의 해결에 새 길을 열 것이며 인류의 건강 150세를 향한 큐라클의 꿈과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큐라클을 창업하고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권영근입니다. 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그리고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 큐라클 기업 설명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큐라클이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 같이 함께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능한 천천히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큐라클은 큐어와 미라클의 합성어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혈관 관련 난치 질환에 대한 기적과 같은 치료제를 만들어 환자의 도움을 주고자 이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창업한 지 5년이 되었고 곧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먼저 큐라클의 개요와 플랫폼 기술, 그리고 저희들의 핵심 파이프라인, 그리고 투자 포인트와 BD 전략, 그리고 성장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우리 몸에는 한 5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결국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은 이와 같이 큰 혈관, 여기 있는 파란색이 정맥이고 빨간색이 동맥입니다. 이와 같은 큰 혈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10만 킬로에 달하는 굉장히 가는 모세혈관에 의해서 각각에 있는 세포들에게 혈액을 공급하여 우리 세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와 같은 모세혈관은 모든 세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가능합니다. 세포가 하나 지나갈 정도의 가능간이고, 또 이해하시기에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단일 세포가 이와 같이 혈액과 조직 사이에 장벽을 이루는 그런 세포의 단일층 막이 결국 장벽을 이루어 파이프의 간의 벽과 같은 그런 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혈관은 고령화에 의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오랜 세월 동안의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손상받게 되고, 심하게 되면 소실, 퇴화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모세혈관의 소실이나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손상에 의한 기능장애는 조직에 있는 세포들의 기능장애로 심각한 노인성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마 고령화 시대가 점점 심화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령화 관련 질환들은 많은 경우에 결국 결정적으로 이 모세혈관의 기능 소실과 그리고 장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체에 있는 이 모세혈관들은 사실 대사성 질환의 끝입니다. 우리가 당뇨, 그러면 당뇨 하면 당이 혈액 속에 높은 건데, 실제 당이 높아서 우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높은 당에 의해 갖고 당뇨성 망막증, 이렇게 되면 당뇨에 의해 갖고 우리 눈 안쪽에 상이 맺히는 망막 혈관이 결국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리고 염증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시력을 소실하게 됩니다. 또한 당뇨병성 신증, 당뇨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신장의 기능이 낮아지고 결국은 나중에 섬유화로 의해서 신장을 못 쓰게 되면은 결국 이식을 해야 되는 것. 결국 이러한 대사질환의 끝은 결국은 모세혈관 관련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혈관은 우리 모든 조직에 감염 등 병균이 왔을 때 채취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왔을 때 그럼 면역세포를 이동시켜서 결국 조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면역세포의 이동 통로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혈액 속에 있는 즉 면역세포와 그리고 조직과의 장벽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염증성 질환은 절대적으로 이 모세혈관이 중요하며, 또 이러한 모세혈관의 파괴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이와 같은 질환들이 모세혈관에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약물 개발은 대단히 늦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모세혈관 관련 질환의 특징은 대단히 난치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옆 밑에 있는 것들이 모세혈관의 변이, 모세혈관이 우리가 특히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간이죠. 요 간을 안쪽을 이렇게 장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내피입니다. 이 내피를 이루고 있는 세포를 우리는 내피세포라고, 하나 혹은 3개 정도의 굉장히 가는 간들이 바로 이 모세혈관의 접합을 통해 가지고 결국 간의 안쪽과 조직 사이를 서로 장벽으로 막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이 난치 질환들, 여러분 당뇨 항반 부종, 눈으로 지금 현재 안구 주사를 찌른 약밖에 없어요. 한
40에서 60%의 환자는 전혀 지금 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뇌졸중 뚫는 약은 있지만 뚫은 다음에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급성 폐질환 코비드 환자들이 사망원이 주원입니다. 폐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부종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결국 죽는 이러한 것들. 이 이외에도 어렵다고 하는 대사성 크로닉 만성 염증 질환 혹은 급성 이런 염증 부종 질환들은 결국은 모세혈관의 기능 장애와 그리고 파괴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질환들에 대한 약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우주에도 가는 시대에 잘 나오지 않았을까요? 위에 보시면 노화든 당뇨든 감염이든 다양한 이와 같은 병리적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질병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질병들이 일어나는 병을 만드는 환경에서는 여기 있는 것 같이 아이론 베타, 여러분 아마 사이토카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 TNF 알파 같은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카인, VEGF와 같은 그로스 팩터, 이와 같은 물질들이 쏟아집니다. 쏟아지면서 이 병을 일으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모세혈관 간, 아까 내피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피세포가 서로 접합되어 있는 걸 첫 번째, 돌이 와서 때립니다. 때리게 되면 붙어있던 접합이 파괴되면서 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혈액 성분이 조직으로 가면서 부종과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병적 조건은 염증을 동반하는데 지금 첫 번째 시작이 돌아다니는 면역세포를 잡는 후커 단백질을 발현시킵니다. 그러면 이 염증성 면역세포들은 후커에 후킹되어서 결국 조직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염증의 시작도 결국은 모세혈관으로 액티브의 활성화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물질들은 또한 심할 경우 모세혈관에 있는 이 내피세포를 죽입니다. 사멸시킵니다. 그러면 바로 혈액 속에 있던 혈소판이 와서 응집하면서 이 응집된 것이 떨어지면 혈전으로 돌아다니면서 뇌에 있는 혈관을 막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졸중이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병리적 환경에서 치명적인 질환으로 연결되어 그리고 난치로 남아있는 것은 반드시 이 모세혈관의 변이, 기능장애, 특히 깨트려 터트려서 누수시키고 혈관 염증을 일으키고 사멸시켜서 혈전을 만드는 이와 같은 것이 반드시 동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약이 제대로 된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벡터들이 또 사람의 질병 환경에 따라 다른 종류들이 이 간으로 떨어집니다. 뭐 돌로 표현하면 노란 돌, 파란 돌, 빨간 돌, 파란 돌이 위에서부터 간을 깨기 위해서 떨어져요. 근데 지금까지 치료법은 대부분 돌 하나, 노란색 돌 하나 잡는 거, 그리고 파란색 돌 잡는 거, 이와 같은 연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를 잡아도 떨어지는 다른 돌에 의해서 결국 이 간 자체가 파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뭔가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돌을 잡을 것이 아니라 간 자체를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생각해내고 그와 같은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또 그 나온 플랫폼을 통해 나온 후보 물질로 만약 약을 만들면 결국 어떤 돌이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결국 혈관 내피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개발하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난치 질환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을 한 것이 바로 큐라클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모세혈관의 내피 기능 장애와 관련된 이 난치 질환은 거의 약이 없는 것이 많아요. 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일부의 제한적인 환자에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장은 30조 원 이상으로 거대한 시장을 만들고 있고 이러한 시장은 고령화와 함께 새로운 더 환자는 증가하고 만약 여기에 약이 나온다면 즉 기존의 단일 타켓 치료제가 치료에서 한계가 있거나 전혀 치료되지 않거나 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인자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누수도 차단할 수 있으며 염증을 없애고 그리고 삼형을 막을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그런 기술과 그로부터 약이 나온다면 아마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꼭 겪어야 하는 질환에 대한 필수적인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큐라클은 이와 같은 기존의 치료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저는 25년 동안 대학 교수를 하면서 사실 혈관만 했습니다.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단일 타켓으로 치료하는 시도를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물학을 오랫동안 이 혈관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또 그리고 고령화와 그리고 대사성 질환들은 굉장히 복잡하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단일 벡터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과학적 발견을 하면서 새로운 약물 개발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밑에 있는 큐라클의 솔바디스 플랫폼입니다. 이 솔바디스 플랫폼은 기존에 하나의 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어떤 돌이 떨어지더라도 밑에 직접적으로 이 깨어지는 걸 방어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현재 위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불가능했던 세계 최초 혈관 누수 염증, 즉 내피세포를 다중작용 그리고 다중타켓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개발해서 우선 지금 안구로 주사하고 있는 주사제를 완전히 바꾸는 경구용 항반 부종 치료제를 지금 현재 미국 일상이 12월 달에 완료되고 내년 4월 달에는 글로벌 회사의 비용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글로벌 임상을.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고혈압약 그리고 당뇨약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뇨에 의해서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그리고 섬유화가 되는 막는 약이 아닙니다. 결국 1기부터 5기까지 있는데 겨우 1기와 2기 초까지 그냥 주는 예방약 형태의 약이 현재까지밖에 없어요. 2기 말부터 3기로 진행되고 5기 되면 완전히 이식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이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 섬유화가 일어나는데 전혀 약이 없는데 이에 대한 실제 신증을 치료할 수 있는 CU02기라고 하는 당뇨병증 신증 치료제를 개발해서 지난 3월에 임상실험에서 탁월한 효능을 확인하고 지금 후기 임상 3상이 올해 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우리가 벤처지만 당뇨병 신증에 대한 실질적인 최초의 치료제가 제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노인성 습성 항반변성, 노인 환자들의 주된 실명 원인입니다. 이거는 눈에서 앞쪽이 각막이고요, 뒤쪽에 상이 맺히는 것이 망막으로 제일 뒤편에 있습니다. 이 망막 밑에 있는 맥락막 혈관이 자라오르고 부종을 일으키면서 즉 노인의 주된 실명 원인이 노인성 습성 항반변성입니다. 이 약물 어떻습니까? 고령 환자들은 점점 증가되는데 지금까지는 엔타이VEGF 항체를 눈으로 직접 주사하는 대단히 불편한 치료제가 있고 이 질환의 경우에는 60% 정도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저희는 안전한 경구용 천연물 신약으로 특히 고령 환자가 복용하기 쉽고 또한 VEGF뿐만 아니라 많은 떨어지는 돌들에 다중작용할 수 있는 복합 천연물 신약으로 개발해서 현재 75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올해 12월이면 완료됩니다. 투약 성과도 대단히 좋고 환자 모집도 쉬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임상이 빨리 진행되는 것은 이 약물에 대한 그런 환자들이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큐라클은 세상에 아직까지 부족했던 그러한 것들을 새로운 과학적 개념을 갖추고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후보 물질을 만들어 혁신적인 치료제를 세상에 내놓고 있는 기업으로 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해서 우리의 약물은 3세대, 즉 1세대는 80년대부터 나왔어요.
대부분 여러분 심장내과나 이런 데 가면 어떤 약을 줍니까? 대부분 스테틴 계열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 그리고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이죠. 이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약물은 80년대에 개발되어서 지금도 수십 조를 팔아요. 하지만 근원적으로 질병이 일어난 것을 실제 치료하는 약물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혈관 관련된 약은 고혈압 치료제를 말고는 제대로 나온 게 없고 많은 것들이 난추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와중에 2세대 약물로 2004년에 항암제로, 즉 암 조직에서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혈관을 없애주기 위해서 개발한 약물이 엔타이-VEGF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 약물은 혈관을 보호하는 용도로 개발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 혈관을 없애는 것, 사실 혈관을 오히려 강하게 치면 데미지를 일으켜 출혈을 만들고 당백뇨를 만들고 또한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크로닉하게 전신치료제로 항암제를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제약사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이 약물을 안구주사제로 망막혈관 질환, 특히 중증인 새로운 혈관이 성장하는 데 관련된 그 망막증에 대한 그 주사제, 안구로 주사하는 약물로 리포지싱해서 현재 20조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물은 단일 타켓이에요. 우르르 떨어지는 돌 중에 하나를 찾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난 리스판더, 즉 효능이 없는 환자가 존재하고, 또한 이 약물은 결국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이미 서서히 눈이 시력을 소실하는 60% 이상의 경증 환자에는 전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뭔가 새로운 계기가 되는 약물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큐라클은 솔바디스 플랫폼을 통해서 모세혈관의 질병 표현력, 즉 누수, 염증, 사멸을 직접적으로 정상으로 교차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약물을 스크리닝해서 결국은 우리는 앞서던 2세대와 완전히 틀린 다중작용, 많은 돌들에 의한 모세혈관의 내피 변화, 손상을 방어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해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제, 혁신적인 치료제로 지금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장에 내놓게 될 겁니다. 이 솔바디스 플랫폼은 그러면 기존의 방법과 어떻게 틀릴까요? 기존의 방법들은 앞에 있는 돌 하나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돌에 의해서 일어나는 혈관의 파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 실험에서는 모델로 하게 되면 결과가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 복잡한 고령화에 생기는 질환,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는 실제 임상을 해보면 효력이 없습니다.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가 성공을 했더라도 그 약물은 굉장히 일부 환자의 제한적인 치료나 복용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큐라클이 한 것은 이와 단일 타켓을 한 것이 아니라 질병 표현력, 즉 사람에서 초대 배양된 내피세포를 직접 꺼내서 실제 혈관 파이프를 만들고, 그 파이프가 깨지는 것을, 그리고 혈관에 염증세포가 들어가는 것들을 직접 막고 세포 사멸을 만든,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질병을 막기 때문에 이 질병 표현형 스크리닝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거를 정상으로 교차하는 약물을 직접 개발합니다. 이 약물의 경우는 결국은 어떤 돌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모세혈관을 보호할 수 있어서 결국은 기존 단일 타켓에 비해서는 훨씬 더 뛰어난 다중 타켓, 다중작용으로, 즉 단일 타켓에서 고치지 못했던 난치 질환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초대 배양된 사람의 세포를 가지고 또한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들은 실제 임상에 갔을 때 훨씬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솔바디스 플랫폼은 5개의 세부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큐라크의 코어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된 합성과 그리고 질병 표현형 스크리닝, 동물 모델에서 정확한 효능 평가와 기전, 그리고
혈관 내피 기능장애 관련 질환 모델에서 확연한 이피카시를 설치류부터 독 피그까지 그렇게 확인해서 탁월한 효능에 기반하여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큐라크를 간단하게 우리 현황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좀 더 우리 파이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큐라클은 저를 중심으로 2016년에 세워졌으면 이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갓 지났습니다. 현재 25명의 연구 직원이 있고 이 중에 20명이 절반 정도는 박사, 절반은 석사입니다. 정말로 소수 정예의 인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앞에 보인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본사는 판교에 있고 여기는 사업개발과 그리고 PK 분석팀이 있으며 대전화학연구소 안에는 신약의 합성과 공정 개발을 하는 연구소가 있으며 그리고 연세대 산학협력바이오랩에서는 기초기전 연구 그리고 질병 표현형 스크리닝과 그리고 질환동물 모델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냥 약물을 받아서 후속 개발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갖고 새로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새로운 약물 스크리닝 방법을 개발하고 그러한 것들을 정확한 실험 모델에서 기존에 근거한 효능 있는 약물을 임상 개발하여 세상에 내놓는 전지휘적인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창업을 했고요, 처음에. 그리고 저는 한국 혈관학회 회장 그리고 세계 혈관학회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한림은 정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편의 혈관 관련 대부분이 내피 관련된 연구였습니다. 내피 관련 연구를 논문도 내고 특허도 내고 또 기술 이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창업 당시부터 연구개발 부분을 총괄하신 우리 김명하 대표 이사님은 국내의 제약기업에서 30년 이상 신약만 개발하신 분이고 또한 제약품연구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영 부분은 박강락 대표가 CFO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개발은 아무리 좋은 기초연구의 산물도 결국 환자에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상의사와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창업 당시부터 이대주주로 임상이 전 당뇨병 학회 회장이고 한국의 대사성 혈관 질환의 최고 권위자인 이인규 교수님과 함께 창업하여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임상 자문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임상이 아주 효율적이고 그리고 환자의 니드 기반으로 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현재까지 우리가 임상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솔바디스 플랫폼과 그로부터 개발된 후보 물질은 국제학회에서 기조 강연으로 소개되었고 또한 다수의 저명 학술지에 발표되었습니다. 결국 이 분야에서 단일 타켓으로 안 되는 것이 발상의 전환을 하고 새로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그 플랫폼으로 만든 그래서 나온 후보 물질이 정말 남아있는 난치 질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계 과학계와 임상계에 알리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목받으면서 지금 우리 회사가 이 분야에서는 가장 리드하는 선도그룹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큐라크는 국내에 있는 우수한 연구기관과 기초연구부터 후보물질 발굴을 협업하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비임상, 임상 CRO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약물 개발 속도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패턴트가 생명이기 때문에 약물 개발 속도와 회사의 이익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짧은 기간 안에 세상에 없는 그리고 약표를 보여주는 임상에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약물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큐라클이 정말 전문성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비임상, 임상 네트워크가 얼마나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U56는 같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앞에 보여주셨을 이
약물은 관문치료제입니다. 난치성, 모세혈관 관련 난치 질환에 대해 다양한 적응증으로 약이 개발될 수 있어서 저희들은 임상 1상을 현재 미국에서 12월 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1상이 끝나면 제일 먼저 글로벌 임상이 현재 환자들이 엄청난 불편함과 그리고 듣지 않는 기존 약물이 듣지 않은 당뇨 항방 부정을 내년 EQ에 글로벌 임상을 시작으로, 그리고 이 약물은 급성 폐손상, 코비드-19 환자 줄 약이 없습니다. 즉 폐부종과 폐염증, 주된 폐렴이나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 원인입니다. 이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하여 내년에 임상 이상이 들어가고, 또 심근경색 역시 지금 뚫는 것만, 스텐트에서 뚫는 것만 있지 뚫음으로에서 일어나는 이 심장의 손상이 30-40% 정도입니다. 대체 약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렛과 그리고 피그에서 우수한 효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임상도 진행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CO는 또 다른 물질입니다.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는 이미 2웨이상에서 탁월한 효능을 확인하고 이 물질은 리포지션을 통해서 임상에서 안정성이 확인됩니다. 우리는 철저한 용도 특허, 제형 특허, 용량 특허를 통해 갖고 당뇨병성 신증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새로운 치료제로, 그래서 임상 3상이 원래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식약처의 검토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 모든 준비가 돼서 순조롭게 2024년에는 임상이 끝나고 시장에 새로운 신약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CUO3 노인성 습성 항방 변성 치료제는 천연물 신약입니다. 이미 75명의 환자 모집이 다 끝났고 투약도 거의 끝났습니다. 환자 복용 수능도 대단히 좋고 또 모집도 쉬웠습니다. 올해 말에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에는 후기 임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지방간염 치료제 그리고 차세대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현재 후보물질 옵티마이제이션에 있어서 올해 말이면 전상에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이외에도 CO6는 사실 신고서에는 적지 않았지만 현재 IBD, 그 다음에 알레르기 인플라메이션 등 굉장히 만성적이고 고질적 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저희들이 일상 후에 지금 일상이 끝난 다음에 적용증을 이상해서 확대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글로벌과 협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우리 파이프라인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솔바디스로 개발된 처음부터 과학적 개념부터 스크리닝 방법을 통해서 후보 물질을 만들고 약을 만들어서 지금 임상에 들어가고 있는 그 물질이 바로 여기 있는 CU6-1004입니다. 이는 차세대 혈관 관련 난치의 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2세대 치료제와 어떻게 틀릴까요? 여기 있는 이 파란 부분을, 핑크색 부분이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간이, 노란색 부분이 간의 막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피입니다. 즉 병적 환경에서 고령화, 당뇨와 같은 감염에 같은 굉장히 많은 돌들이, 즉 물질들이 나와서 혈관을 때립니다. 파손시킵니다. 누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또 염증 액티베이션을 시키고 사멸을 시킵니다. 그러나 기존의 치료제는 지금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는 이펙타 중에 엔타이 VEGF. 사실 이 VEGF는 원오브 벡타두기도 하지만 혈관의 내피를 보호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 물질은 항암제로 오히려 혈관을 없애서 죽여서 결국 병을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타켓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이 약물 자체의 혈관을 보호하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약물은 전신제로 쓰게 되면 오히려 출혈 그리고 단백뇨와 같은 모세혈관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물은 솔바디스를 통해서 실제 질병 표현용으로, 즉 사람의 내피세포로 깨어지는 누수와 염증과 사멸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어떤 돌이 때리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때 각각 단일의 인자에 의한 것들을 CO6 1004는 매우 효율적으로 막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 질환에서, 정말 난치 질환에서 효능이 있는지는 8대 난치 질환, 혈관 내피 관련 질환에서 지금 마우스, 독, 피그에서 탁월한 효능을 확인하고 지금 적응증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적응증은 코드명이 CO6R입니다. 당뇨 항방 부전과 그리고 망막염증 치료제입니다. 당뇨가 진행되면 망막 혈관이 결국 터지고 염증이 생겨서 시력을 소실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치료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엔타이-VEGF 항체를 직접 안구로 주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달에 한 번 정도. 근데 외국인들은 이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리스폰스하지 않은 환자가 40%, 60% 정도. 뿐만 아니라 이 약물은 안구주사제고, 물론 고가이기도 하지만 중증 이상의 환자, 즉 경증인데 위험한 안구주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빠지는 많은 환자들은 결국 중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약물이 안전한 경구약으로 단일 타켓에 대했기 때문에 안 듣는 환자가 많습니다. 복잡질환. 하지만 우리는 앞에 보여주셨듯이 멀티인자에 대한 전형성으로, 즉 VEGF가 듣지 않는 환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은 저분자 화합물로 스크린되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물은 경구용으로 앞쪽에 있는 환자부터 얼리부터 트리트가 가능하여 지금 현재 33억 불 정도 됩니다. 이건 전부 중증도 이상의 항체에 기반한 시장입니다. 만약 우리 약물이 나온다면 앞쪽부터 약을 줄 수 있고 VEGF가 듣지 않는 환자를 타겟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새로 큰 시장을 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약물은 엔타이 VEGF 안구 주사에 비해서 어땠을까요? 사실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독을 이용한 CMV 모델이라고 해서 망막 혈관에 레이저를 쏴서 부종과 새로 비정상적인 혈관 생성을 측정하는 와 같은 동물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 1일 1회 경구용으로 투여한 우리 약물 CO6R는 부종을 48% 낮춥니다. 이에 반해 눈으로 직접 주사한 아엘리아는 35%로 우리 약물이 효능이 우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피세포를 대단히 안정화시켜서 비정상적인 그로스를 막아줍니다. 모든 비정상적 그로스의 첫 번째는 혈관이 붙어있는 접합 파괴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약물은 대단히 내피를 안정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물은 중증 환자까지도 치료가 가능한 그와 같은 것들을 효능을 통해 보여주고 현재 미국에서 일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CO6-104는 다양한 적응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CO6-ALI는 급성 폐질환, 그리고 CRSM은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제로 이상이 진행되게 됩니다. 급성 폐질환 대단히 위험해요. 이거는 폐렴이나 즉 코비드 환자가 죽는 직접적. 그런데 이걸 폐를 보게 되면 실제에 있는 폐포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고 거기에 면역세포들이 뚫고 들어가면서 정말 심각한 염증으로 숨을 쉬지 못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독을 이용한 급성 폐손상 모델이죠. 그리고 또한 코비드-19 바이러스를 인펙션에 의해 갖고 일어나는 폐 부종과 염증을 막는 탁월한 효능이, 즉 동물의 생존을 확연히 늘리는 효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약물이 이상을 통해서 개발이 되면 이와 같은 또 팬데믹이 언젠가 다시 올 겁니다. 그 시대에 환자가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환자들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서 그리고 심장내과에서 뚫습니다. 뚫고 나면 혈액이 다시 공급되면서 결국 심장에 있는 모세혈관이 파괴되며 부종을 일으키고 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렉과 피그에서 이와 같은 심근경색을 뚫은 거 우리가 재관류라고 합니다. 재관류에 일어나는 심장의 근육의 세포의 손상을
확연하게 그것도 모세혈관을 보호하여 일으키게 된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임상시험을 통해 MI 심근경색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로 세상에 내보일 것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완전히 다른 약물로 CU1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성 신증치료제입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아마 주위에서 신장이 나쁜 환자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약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혈압 치료제 그리고 당뇨 낮추는 약을 그냥 경증 환자에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줄 약이 없습니다. 시장 한번 보면 10억 달러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어요. 그건 환자는 늘어납니다. 왜 시장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줄 약이 없습니다. 즉 이 이상이 지난 환자들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섬유화가 진행되는데 막을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에 반해서 중증도에 있는 환자에 대해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섬유화를 막는 약을 개발해서 임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약물은 두 가지 작용 교전으로 NRF2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NRF2는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당뇨병성 신증의 치료제의 타켓으로 가장 많은 이머징 타켓입니다. 이걸 활성화시키고 섬유화에 관련된 TGF 베타를 억제하는 두 가지 작용을 가지고 실제 임상 실험에서 3월 달에 끝났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쌀탄 계열의 고혈압 치료제는 안 해줄 수 없습니다. 줬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사고체역을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는 데 비해서 사고체역을 감소하는 기능이 봐요. 우리 약을 투약해서 그것도 쌀탄에 안 듣는 데다 같이 병명 투여를 하게 되면 내려가던 사고체 여갈이 증가 방향으로 변합니다. 즉 신장의 기능을 개선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걸 담당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자기 당뇨병학회 이사장인데 이런 결과를 본 약이 없습니다. 이 약물은 대단히 이미 안전한 약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임상 의사들도 빨리 임상을 권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올해 안에 임상 3상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24년에 이것은 처음으로 혁신적인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약물은 앞에 말씀드린 노인성 습성 항반변성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델로 되어 있는 상이 맞추는 망막입니다. 이 망향인데 고령화가 심하게 되면 여기 망막 밑에는 맥락만이라고 하는 혈관이 살아 올라오면서 부종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노인 실명의 주된 원인입니다. 환자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치료법 없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혈관 성장을 억제하는 내피세포 보호제는 아닙니다. 엔타이브이즈 항체를 줄 약이 없기 때문에 안구로 직접 찔러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증 이상의 환자들에게. 그 시장이 얼마냐? 현재도 88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노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합병증은 굉장히 많은 팩터이기 때문에 하나를 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60% 환자는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리 환자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즉 눈으로 직접 찌르는 그 불편함도 대단합니다. 뭔가 우리는 바꿔야 돼요. 왜 눈으로 찌릅니까? 우리가 머리 아플 때 먹어서 머리도 안 아프게 하고 주사를 엉덩이에 맞아가지고 근육에 있는 것도 안 아프고 그리고 또 목, 머리 어디 다른 부위에 다 합니다. 왜 이 약은 지금까지 그렇게 눈으로 찔러야 됩니까? 발상의 전환, 새로운 약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경구용으로 이 약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복합 천연물입니다. 다중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과 그리고 또한 혈관 염증을 억제하고 또 항산화를 하는 그 작용, 이게 천연물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경구용으로 현재 이 약물은 노인성 습성 항반병성에 대해서 임상 이상이 75명 환자의 투약도 거의 끝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코비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모집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임상 의사들이 내약성 평가를 통해서 이 약물은 장기 복용에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게 보여줬고 또한 환자들도 그 복용 수능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95% 이상이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먹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 약물에 대한 니즈가 큰지를 그리고
VEGF 항체 안 듣는 환자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결과도 12월 달에 나오는데 그 결과가 기대되고 환자들이 불편함과 그리고 또 시력 소실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로 우리가 지금 임상을 진행되고 있는 것과 우리 핵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차근히 드렸습니다. 왜 그러면 큐라클은 어떤 회사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기존의 방법을 따지 않고 기존의 난치 질환으로 남아있던 것들에 대한 혁신적인 개념을 과학적 근거에서 만듭니다.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약물을 만들고 실제 치료 효능으로 난치 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남의 약을 카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는 이러한 고령화 그리고 혈관 관련 난치 질환에 대해서는 새로운 치료제를 세상에 내는 선도적인 그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약은 특허로 인한 독점적, 왜냐하면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이 됐든 그 대신에 특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독점적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에 대해서 우리 후보 물질과 제품 특허에 탄탄히 보호되어 있어 장기간 독과점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앞서 보셨듯이 세상에서 필요한 약 그리고 없는 약을 우리가 조기에 출시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글로벌에 기술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언맷 니드가 큰 것들이 줄줄이 있어서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기술 이전 수익과 함께 또 24년부터는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제품을 통한 매출이 가능하여 저희들은 단기적으로부터 장기까지 크게 매출과 이익을 가질 수 있는 포텐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플랫폼은 고령화 시대에 지금 많은 질환들이 또 없던 질환도 생기지만 굉장히 질환이 환자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혁신적인 대안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 그리고 기존의 것들을 좀 더 개량해서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약을 개발하는 유용한 플랫폼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임상 진행된 것들을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큐라클은 언제 어떻게 돈을 벌까요? 지금 사실 저희는 전략은 국내는 최대한 빠른데 임상을 해서 제품을 직접 출시한다. 그리고 물론 기존 제약사가 마케팅은 코프로모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은 임상 단계, 초기 단계부터 바로 라이센싱을 통해서 우리 파트너사의 도를 통해서 글로벌에서 임상을 진행해서 리스크도 줄이고 또한 그들로 인한 시장을 빨리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가이드하여 가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CO6RE는 사실 이미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에 대한 협의가 끝났습니다. 텀시스로 완전히 사인을 됐고 아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본계약서가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업프론트와 그리고 마일스톤 로얄티가 있습니다. 물론 임상 이상부터는 모든 비용은 본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미국 유럽 판권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고요. 아시아권은 아시아권대로 지금 기술 이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그뿐만 아니라 ALI, MI 그리고 IBD와 같은 질환도 제넨텍 이와 같은 노브로디스크 그리고 페린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 지금 현재 BD에 관한 서로 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언티픽 리뷰부터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성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CO1 같은 경우는 이미 임상에서 유효성을 평가되었고 또 그리고 이것은 현재 글로벌에서 전혀 약이 없는 부분에 유효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15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현재 BDD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성과도 머지않은 시간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그리고 CO3 같은 건 중국 기업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메이저 제약사와 지금 현재 상당히 활발한 딜이 진행되고 있어 이것도 또 머지않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지속적인 업프론트와 그리고 마일스톤 로얄티를 받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런 성과들은 생각보다 대단히 빨리 오픈될 것입니다. 저희 비전입니다. 저희들은 IPO를 해서 하게 되면 처음 3년은 지금 현재 5개 파이프라인에 대한 2, 3 상상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연구소 본사를 통폐합해서 제대로 된 제약기업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사실 외국하고 딜하는데 비상장 기업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코비드 시기에 모든 걸 온라인으로 합니다. 수백 개의 다큐멘트를 쉐어볼트에 놓고 수백 개의 질문을 답하면서 그렇게 해서 듀 딜리전스가 일어나고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보다 수천 배 큰 회사와 그래도 당당히 지금까지도 맞섰지만 훨씬 좋은 모습으로 맞서게 될 겁니다. 2단계에는 우리는 처음으로 24년부터는 정말 벤처지만 신약을 내놓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며, 또 우리는 글로벌에 법인을 마련해서 정말 글로벌로 가는 자체적인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CU6와 CU3가 글로벌 신약으로 제품이 나옵니다. 실제 지금도 이 CU6 같은 완전한 처음부터 세상에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합성을 해서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급 체계를, 즉 생산 시설을 만들고 공급 체계를 만들어서 세상에 제품과 그리고 원료 이어품을 공급하는 명실상부한 제약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그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델은 미국에 있는 길리아드입니다. 길리아드는 우리와 같은 조그만 벤처 기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로컬 벤처. 그러나 항바이러스제 글로벌 신약 하나 성공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서 지금 굉장히 선망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 신화를 이뤘습니다. 큐라클도 고령화 시대에 4세대 혈관 관련 난치 질환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신약을 만들어 길리아드와 같은 성공 신화를 이뤄내고 싶습니다. 저희 큐라클의 5가지 경영 철학입니다. Creativity, Challenge, Credibility, Communication and Contribution. 창의적인 도전과 그리고 신약에서는 데이터의 신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회에 신뢰받는 기업, 또 투자자들의 신뢰받는 기업을 통해서 사실 허언하지 않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맞춘 일정 지금까지 해왔는 것처럼 앞으로의 투자자들에도 이와 같은 신뢰를 주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으로 세상에 새로운 약을 보여줌으로 신뢰를 얻는 기업이 될 것이고, 또 내부와 회사 내부 및 외부와 철저히 소통하는 기업이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룬 이런 약물을 통해서 난치 질환의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한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빨간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 저희 큐라클을 믿고 함께 해주시면 가능하면 시장에서도 빨간 그런 불빛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